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모 이화실입니다. 소녀 하면 여러분들은 10대의 상큼하고 발랄한 소녀가 연상되겠죠. 꿈도 많고 정열에 넘치는 낭랑 18세 말입니다. 하지만 60이 넘었어도 여전히 꿈과 정열과 사랑에 넘치는 여인이라면, 그리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활짝 웃는 여인이라면 그는 정녕 발랄한 소녀가 아닐까요?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바로 이런 소녀의 감성을 풍부하게 지닌 박영옥 선생님, 박소녀를 소개할까 합니다. 차가운 계절이 시간을 스쳐요. 가슴에 맺혀 잔인한 바람이 손끝을 맴돌죠. 못 지킨 못다한 약속 한마디 말에 이별을 떠안고 언제쯤 기약 없는 채로 끝없는 시간 우리의 거리는 아프게 오늘 박영옥 선생님을 정식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영옥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 않고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계셔서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본인의 육성은 SNS를 통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나운서 삼총사 프로에 적극 도움을 주신 박영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박영옥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방송을 통해서 박영옥 선생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프로에 길림성 안도현의 애청자들 사연과 퀴즈 한마당 정답 당첨자들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옥 선생님께서 코기르기 역할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럼 박영옥 선생님의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길림성 안도현에서 살고 있는 박영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소녀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자리에 나설 수 있게 해주신 이화실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1955년도에 태어났는데 60대 양띠입니다. 양띠여서인지 마음이 참 유순합니다. 생일은 모든 꽃들이 앞다투어 피는 5월입니다.
소날에 태어나서인지 저는 무슨 일에서나 꾸준하답니다. 저희 취미를 말할라 치면 어찌도 많은지 독서, 친구 사귀기, 탁구치기, 글쓰기, 산책, 들놀이, 사진 찍기, 오락, 노래하기. 아이고 숨차네요. 그래서 먼저 이쯤만 소개해 드립니다. 네, 소개가 남다르죠? 박소녀인 박영옥 선생님은 바로 이런 취미가 다양하고 무슨 일에서나 열과 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제가 박영옥 선생님을 알게 된 건요, 지난 11월 25일 중국 할빈에서 열린 제20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시상식에서인데요. 그는 그 공모에서 20주년 특별 감사패 수상을 하셨습니다. 박영옥 선생님은요, 수년간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에서 한 차례 대상과 한 차례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또 지도교원상도 수상했는데요. 제가 놀란 건 이외로 박영옥 선생님은 그 연약한 몸매에다 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정열만은 차고 넘쳤습니다. 네, 박영옥 선생님의 열정은 KBS 한민족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방송에 길림성 안도현의 사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 박영옥 선생님이 직접 보내주셨거나 또 박영옥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네, 박영옥 선생님은 20여 년간 글을 써왔는데요. 동화, 소설, 수필, 동시, 노래 가사 등 100여 편을 발표했답니다. 제가 글을 쓴 지는 한 20년 넘거든요. 주요하게 아동문학 글을 쓰는데요. 동화, 아동소설, 수필, 동시, 동요, 가사 등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특장이 있는데 노래를 어린이처럼 불러서 장소를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또 위챗 그룹에서 오락회를 할 때면 즉흥재담도 몇 번이나 해서 그룹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무슨 노름을 놀라치면 푹 빠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데요. 11살 때 일이랍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가 저녁을 하시겠다면서 태어난 지 10달 되는 동생을 저희 등에 업혀 놓았거든요. 저는 동생을 업고서 거기 앉아서 지금 꽁기 노름을 놀았는데 얼마나 푹 빠졌는지 글쎄 등에 업힌 동생이 어느새 빠져나가서 저 아래 마을로 벌벌 기어간 것도 모르고 빈 포대기를 두르고 그냥 놀다 보니까 저녁을 먹으라고 데리러 오신 엄마한테 꾸중을 들은 일도 있었습니다.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지금도 무슨 노름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늘 미소를 지어야 늙어도 얼굴 주름이 곱게 간다는 말을 듣고는 저는 늙음하게 고운 주름이 가라고 얼굴에서 미소를 절대 쫓아내지 않아요. 미소 많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저한테는 별명이 여러 개나 생겼습니다. 첫째는 박어린이, 둘째는 박소녀, 셋째는 융어대장, 넷째는 박꾀꼴새, 다섯째는 안도 황진이, 여섯째는 웃음전도사. 와, 다 좋은 별명들입니다. 네, 참 특별한 별명들이죠. 박영옥 선생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6살, 7살쯤 되던 해였어요. 그 돌보는 남동생을 둘째 업고 숨바꼭질 놀이를 했는데요.
도망가는 또래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 등이 업힌 남동생이 그만 뒤로 홀 제껴지면서 그 머리가 아래로 처져 내렸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예. 근데 그때는 그 너비가 좁고 그 길다란 천으로 만든 그 띠였잖아요. 그래 그거를 업었는데 제가 막 달리니까 띠가 아래로 막 처져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달리니까 그 등에 업혔던 동생이 그만 뒤로 이제 제껴져 가지고 그래 된 거죠. 근데 동생이 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순돌이네. 네. 그래서 저는 또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앞으로 굽히고 이제 들썩하고 동생의 머리를 다시 그 등에 닿게 하고는 또 띠를 새로 동이에 메고 막 또래를 막 쫓아다니며 막 달렸지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요. 또 띠가 이제 아래로 처져 내려가지고 동생이 막 뒤로 또 제껴지는 거예요. 야, 네. 그 사고가 안 나기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예, 화실 씨도 어릴 적에는 꽤나 썰쳤나 봐요. 네, 제가 좀 그랬어요. 막 달리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냥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 부모들이 확실히 제 이 사실을 안다면 기술 초풍할 일인데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몰랐죠. 그래 다행스러운 건 그 남동생이 진짜 무난하게 잘 컸어요. 예, 정말 예. 다행이네. 그러니까 예, 옛말이죠. 방금 그 위에서 박영옥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들어보았는데요. 참 밝고 명랑하고 이런 분이어서 저 험난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분 같죠. 네,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 박영옥 선생님은 인생의 험한 고통을 겪으며 파란만장을 헤쳐온 분입니다.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행복한 여자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한 뒷면에 눈물겨운 사연들이 숨어 있거든요. 소아마비증으로 다리를 3번이나 수술했는데 그 뼈를 찢고 다시 맞추는 극치의 아픔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2살 때는 봄에 중병에 걸려 수술했는데 가을에 임신한 겁니다. 그것은 첫 임신이었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크나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한창 봄에 걸린 중병으로 해서 3년 동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태아에 나쁜 약을 끊고 아기를 낳아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태아를 버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다가 끝내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임신 5달 만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살 동안 내내 울음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은 나에게 엄마로 될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겹지만요. 만약 울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저는 정말 매일매일 울겠습니다. 그러나 울어도 소용없는 바엔 차라리 웃자. 그래, 웃어야지. 내가 웃어야 주위가 밝아지고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웃음이 전도될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여지껏 밝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픈 사연들을 자꾸 기억하느라 말고 그것들을 꽁꽁 싸서 우체국에 가서 저 멀리로 붙여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수술을 3번이나 받고 42살 첫 임신했던 애마저 부득불 포기해야 했으니 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네. 그런데도 눈물겹게 힘들었던 시절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명랑한 소녀가 됐으니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박소녀, 박영옥 선생님이 부른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묻힌 길 여름이면 파랗게 숲에 묻힌 길 밤마다 꿈결에도 걷고 걷는 길 고향길 그리운 고향길 어머님 언제나 기다리는 길 아침이면 봄이 와 손잡고 학교 가던 길 저녁이면 휘파람 불며 소를 몰던 길 날마다 희망이 벅차 걷던 길 고향길 그리운 고향길 어머님 언제나 기다리는 길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박소녀, 박영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 안도현 아동문학회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옥 선생님은 참 다재다능하십니다. 그가 쓴 우화 빛둔 나무의 고운정은 일전 의무교육 조선족 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자습 독본 5학년 상권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럼 삐뚤 나무의 고운정을 박영옥 선생님 본인의 육성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 좋겠죠. 그럼 이어서 박영옥 선생님이 읊으신 본인의 글 빛둔 나무의 고운정을 들으시겠습니다. 빛둔 나무의 고운 꿈 박영옥 작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내 잠자던 나무들이 봄바람이 애무에 기지개를 쭉쭉 캐면서 깨어납니다. 야, 우리들 세상에 왔어. 어서 곤 옷들을 갈아입고 신나게 살아보자구나. 그래, 이 아름다운 밤을 즐겁게 지내자. 나무들은 서로 이렇게 정날대면서 몸단장에 분주합니다. 이때 길 옆에서 잠자던 삐뚤 나무도 남들에게 뒤질세라 봄옷을 갈아입으려고 서두릅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미끈한 나무가 비웃는 어조로 말을 건네었습니다. 너도 막 설쳐대는구나. 참 이해가 안 돼. 내가 아무리 곱게 입은들 무슨 소용 있다고 그래. 넌 나를 볼품없다고 깔보면 안 돼. 그건 나쁜 행위야. 삐뚤 나무는 기분이 잡쳤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입은 꽤 여물었구나. 너 어디 한번 자기 몸매를 거울에 비춰봐. 얼마나 못나는가를. 내 말에 수긍 안 되면 조금 있다가 길손들이 평가를 들어보는 게 어때? 미끈한 나무의 말이 끝나자 마침 두 사람이 지나면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이야, 그 나무 참 곱기도 자라구나. 몇 년 후면 훌륭한 제목이 될걸. 글쎄 말이요, 너무나 욕심나는구만.
미끈한 나무는 이 말을 듣더니 더욱 어깨를 으쓱하며 가슴까지 쏙 내밀었습니다. 봐, 어때? 아직도 불고기야? 인젠 할 말이 더 없지? 삐뚤 나무는 미끈한 나무이 배포유한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만 참았습니다. 그의 소질이 그만큼이니 더 말해서 못하랴 싶어서였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면서 혼자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참 묘하기도 삐뚤었구나. 공예품을 만들기는 진짜 훌륭하구려. 전에게 자리에 놓은 삐뚤 나무는 전체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쓸모가 있다는 그 길손이 말에 가슴이 한없이 들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삐뚤 나무에게도 고운 꿈,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박영옥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문학에 뜻을 둔 애호가들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박영옥 선생님이 2013년도 KBS 한민족방송 제15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문학협회를 이끌던 나날들의 이야기. 박영옥. 1997년 1월의 어느 날, 이용덕 선생님이 날 보고 지금 연변에 아동문학협회가 공백인데 안도에 이 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니 김동철 씨가 회장, 내가 부회장을 맡아 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다리가 장애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믿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해 2월 1일, 그날은 대한절기에 어울리지 않게 날씨가 봄처럼 따스했다. 오전 10시에 나와 이용덕, 김동철, 류영녀, 장은숙 등 5회원은 장은숙네 집에 모였다. 붓글씨를 잘 쓰는 김동철 씨가 하얀 종이에다 빨간 색으로 안도현 토월산 아동문학협회 설립 모임이라고 쓴 글을 객실벽에다 붙였다. 그런 후 여자 셋은 한복을 입고 남자 둘은 양복에다 넥타이까지 매고 그 앞에서 찰칵 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안도현 토월산 아동문학협회가 너무나 비좁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소박한 방 안에서 고고성을 울렸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힘든 걸음이 시작되었다. 회원들의 열정을 식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모여 앉아서 작품을 평이하였고 또 자주 만나는 것으로 서로 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협회가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회원들은 신문 팔기에 나섰다. 그때 연변 건강생활보에서 편집을 맡으신 이용덕 선생님이 주일마다 연길에 가서 이 신문을 300부씩 가져오시면 우리 회원들은 한 사람이 60부씩 나누어 가지고는 힘자란 대로 팔았다. 한 부를 팔면 30전 벌 수 있는데 그 신문들을 가지고 기차역, 시장, 거리에 나다니면서 판다는 게 참 체면 일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니, 글 쓴다는 사람이 왜서 신문 장사를 하세요?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문을 안 사겠다고 우리 회원들을 보기만 하면 피하느라고 길을 애돌기도 했다. 또 어떤 회원은 신문을 채 팔지 못하면 자기가 몽땅 사기도 했다. 이렇게 협회의 활동 경비를 얼마라도 해결할 수 있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회원들은 누구도 원망 없이 잘해 나갔다. 얼마나 고마운 회원들이었던가.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면 그늘진 곳에서, 겨울이면 따스한 온돌에서 한가히 보냈지만 우리는 글을 써가지고 여름이면 산으로 찾아다니고 겨울이면 옷을 꽁꽁 입고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활동하였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났고, 또한 우리 글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그들만이 진정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겠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반년 동안 모지름 쓰며 견지하다가 김동철 씨가 가정 문제로 해서 사직하는 바람에 우리 협회는 활동을 잠시 중지했다. 1997년 9월의 어느 날 이용덕 선생님이 날 찾아오셨다. 이 협회를 해제시킬까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냥 견지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갔다. 나는 협회가 해제되는 게 가슴 아팠다. 어떻게 세운 협회인데 또 이만큼만이라도 걸어오기 위해 얼마나 모지름 써왔던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건실한 성장과 꿈을 살찌우기 위해 꾸린 협회인데 계속 꾸려나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장부에 지금 돈이 얼마 있어? 이용덕 선생님이 계속 물으셨다. 60원이 있습니다. 그때 협회의 장부가 내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내일 글쓰기 열성자들을 조직해서 들놀이 하든지, 그리고 영옥 씨가 잠시 회장을 맡아주세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물론 계속 운영하는 게 고달프지만 그러나 잠시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잠시가 꼬박 10년 일 줄을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튿날 나는 글쓰기 열성자 6분을 불러서 저수지로 떠났다. 가을의 하늘은 푸르다 못해 유리알처럼 알른거렸다. 우리 7 글쓰기 열성자들은 그날 가을 하늘을 향해 또다시 새로운 꿈, 더 큰 꿈을 펼쳤다. 물론 장부에 있는 돈 60원을 그날 들러리에 몽땅 쓰고 모자라서 내 돈을 조금 더 보태기도 했지만 그날 저녁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인차 잠들지 못했다. 난 이제부터 아동문화협회의 코기력이다. 어깨가 무겁더라도 중도에서 절대 주저앉지 말아야지. 나의 속다짐이었다. 그 들놀이를 계기로 해서 몇 달간 수면 상태에 처했던 문학회가 새봄을 맞이한 풀처럼 파랗게 살아났다. 자주 활동하고 또 새로운 회원들을 발굴하니 원래는 5명 회원뿐이던 것이 후에는 20명도 넘었다. 나는 할수록 힘이 생겼고 희망은 수림처럼 자꾸 커갔다. 회원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해 매년마다 회원들의 특집을 조직했는데 그때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어서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는 늘 자기 돈을 팔며 두툼한 원고들을 가지고 직접 잡지사로 찾아가기도 했다.
불편한 다리로 잡지사의 아래 우층을 오르내린다는 것이 좀 힘겨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릇 내가 가지고 간 회원들의 글들은 모두 신문 잡지에 실렸다. 2003년부터 우리는 내부 간부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자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했다. 그때 이사장직을 맡으셨던 함창도 선생이 나와 함께 돈 구하러 나섰다.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위는 다 돌아다녔다. 상사 앞에서 좋은 말을 하다 하면서 돈국을 했더니 200원, 300원, 500원 돈이 불어났다. 기분이 좋았다. 물론 나는 돈을 얻기가 좀 쉬운 우월한 점이 있기도 했다. 절뚝대는 다리로서 숨을 헐떡이며 3, 4층까지 올라오는 모습에 많은 상사들이 감동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때론 스트레스도 받았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협회요?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언제 당신들에게 줄 돈이 있겠소? 그것은 우리에 대한 비방이고 모욕이었다. 돈 안 주려면 좋게 거절하면 될 건데 왜 하필 이렇게 짜증까지 낸담? 퇴짜를 맞고 구름이 꽉 찬 얼굴로 돌아서서 나올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다. 정말 울고만 싶었다. 그러면서 자문도 해본 적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협회를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목욕도 당하고. 아니, 모든 일이 난 순풍에 돛단 듯 순리로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난 또순이야. 이전에 어느 작가분이 나에게 또순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그 작가분이 이악스럽고 끈질긴 여자를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다. 그래, 난 이악스럽고 끈질긴 여자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이악스런 여자로 변했단 말인가. 난 나의 변화를 두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원래 나는 양띠를 타고 태어나서인지 양처럼 온순하기로 소문이 났었다. 그 누가 욕해도 대꾸도 바로 못하는데, 해야 할 말조차 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던 내가 글쎄 협회를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돈을 잘 얻어들이는 재간둥이로 되다니, 그리고 원칙 앞에서는 사정을 두지 않는 여자로 되다니, 협회를 이끌면서 나는 바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렇게 변해야 했다. 그러다가 많은 지성인들이 칭찬을 들을 때면 나의 작은 가슴은 사해의 바다처럼 마구 설레였고 꿈은 어느새 저 멀리로 날아가서 연글고 있었다. 네, 참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들입니다. 협회에 경비가 부족할 때 많은 회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터는 일도 있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홍복려 씨 그리고 정성호 씨이다. 이 두 회원이 한국에 가서 힘들게 번 돈을 협회에 내놓았을 때 나는 코마루가 찡해났다. 특히 홍복려 씨는 한국에 가서 갖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하다 보니 잔뜩이나 작은 체대인데다가 더구나 여유였고 얼굴은 초췌하기가 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뭉치돈을 내놓았을 때의 그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후에 식당을 꾸리면서
협회에 많고도 많은 후원을 했다. 그 외에도 자그마한 식당을 꾸리고 있는 정옥희 씨도 몇 번이나 후원금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활동 장소를 마련해 준 안도현 도서관의 리성철 관장님, 문학을 사랑한다면서 호주머니 돈을 선뜻 내주시던 양성복, 김창식 등 이런 고마운 분들로 해서 나에게는 샘물처럼 힘이 자꾸 솟구쳐 올랐다. 2003년부터 우리는 토월산 아동문학회를 백두산 아동문학회라고 개칭하였다. 이때부터 백두산이 호랑이처럼 뛰어보자는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러니 신끈을 더 단단히 조여야 했고 호랑이처럼 더 멀리 뛰어야 했다. 나는 신체가 허약해서 늘 전신이 무너질 듯 하면서도 정신만은 잃지 않았다. 한 달에 적어서 한 번, 많으면 두세 번씩 활동했는데 이렇게 견지하고 또 견지했다. 나는 바삐 보내야 했다. 돈을 얻어야 했고 일부 회원들이 서투른 글을 손봐주고 수정하고 때론 생글대는 햇님과 만날 여유도 없이 하늘빛을 머금고 내 주변을 맴돌아치는 곤충도 볼 사이 없이 간물에 투고할 글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힘겨웠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다. 2003년 4월의 어느 날 나는 감기 때문에 개인 진료소에 가서 링겔주사를 맞게 되었다. 그때 의사 선생님과 동창이 되는 김은철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놀러왔는데 내가 아동문학 글을 쓴다는 것을 알고는 제껏 내 곁에 다가왔다. 이거 참 너무 좋은 분 만났군요. 저도 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오늘 저녁 한턱 낼게요. 하고 농담 절반 진담 절반 하는 것이었다. 협회에 가입한 그는 협회 활동에서 아주 열정적이었다. 매번 회의 때면 제일 먼저 왔고 협회로 찾아오는 외지 손님은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잠자게 하고 식사하게 하고 정말 협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곤 하였다. 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연길로 가는데 옆에 앉은 잘 아는 사람이 날 보고 지금도 글 쓰는가고 묻자 앞에 앉은 30대 중반에 이른 웬 남자가 제껏 돌아앉더니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반기었다. 아, 오늘 끝내 찾았군요. 전 조봉산이라 부릅니다. 며칠 전에 이 협회가 안도현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걸 보고 저도 의향이 있어서 찾던 중입니다. 정말 하늘이 내 마음 알아준 셈입니다. 의원 이정남이란 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더구나 재미있다. 내가 이정남 씨를 알게 된 이유는 이러했다. 어느 한 번 친구를 따라서 초면인 김정옥 씨 집으로 간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끝내고는 서로 전화번호까지 남겼다. 그날 거기서 김정옥 씨의 남편인 이정남 씨와 넷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내가 글 쓰고 있다는 말이 나왔었다. 후회한 일이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이정남 씨는 장밤 잠을 못 잤다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향하던 문학을 지금까지 힘든 삶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만난 것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기쁨 때문이란다. 그런데 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더구나 실면했단다. 그렇다고 아내와 물으면 당신 그 여자한테 반한 게 아닌가요? 정말 그러는 날에는 이혼이에요. 하면서 오해할까봐 묻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며 속을 앓았단다.
그 후로부터 이정남 씨는 나를 찾기 위해 일부러 병원 앞 골목에서 온 하루 서성댔단다. 그때 우리 집은 병원 앞 골목에 있었댔다. 연속 며칠 이렇게 기다리다가 끝내는 날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문학의 매력은 바로 이같이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했고 또한 가슴 설레이게도 했다. 문학은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울퉁불퉁 험난한 길이었다.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신심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는 그들의 글을 다듬어서 신문사에 추천하고는 시름이 놓이지 않아 신문사에 전화를 2-3번 걸다가 편집 선생의 참 시끄럽게 구는군요. 차라리 당신이 와서 편집할 거지 하고 짜증내면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일이 어제 일 같았다. 한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친구도 없고 놀러 다닐 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니 협회에 가입시켜달라고 사정한 적 있었는데 내가 거절하자 대번에 성을 버럭 내면서 욕까지 하는 것이었다. 날 인정이 없다니, 회장이라고 권리를 내세운다니. 어떻게 욕해도 나는 좋았다. 이 협회는 엄숙한 우리 글쓰기 애호자들이 삶의 터전인 만큼 놀러 갈 곳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찾아오는 협회가 절대 아니다. 협회란 협회의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 만큼 나는 애누리 없이 그대로 하고만 싶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애누리 없는 성격이었고 옹고집이기도 했다. 문학협회라 해서 엄숙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는 1년에 2번씩 문체 활동도 조직하였다. 재미있는 오락 프로로 온 하루 즐거움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어느 회원이 곤란이 있으면 곧 위문했고 또한 명절이거나 생일이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다 보니 회원들은 협회를 늘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기도 한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회장직을 내놓겠다고 했더니 회원들이 누구나 다 반대해 나섰다. 만약 박 회장이 아니라면 우리 협회가 해산된 지 오라죠. 그러니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글쎄, 오늘까지 이 협회를 이끄느라 고생도 많았지요. 더구나 성한 몸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박 회장을 장애인으로 생각한 적 없었어요.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만점이란 점수를 주는 회원들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장애인 나를 언제나 성한 사람처럼 인정해 주어서 고마웠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 그래서 다시금 다져보기도 했다. 더 힘내자. 더 높이 날자. 2007년 3월 21일 안도현 백두아동문학회는 설립 10주년을 맞는 모임을 가졌다. 그날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파랗고 햇님도 여느 때보다 더 생글댔다. 연변의 각 현시에서 오신 수십 명의 귀빈들을 모시고 발언대에 올라서 10년 동안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발언하는 나는 왜서인지 눈시울이 자꾸만 젖어들었다. 사진사의 섬광등과 박수갈채 속에서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면서 10년 동안 걸어온 발자국을 총화했다. 꼭 10년이다. 정말 기나긴 10년이었고 때론 눈물, 때론 웃음, 때론 한숨, 때론 즐거움으로 보내던 나날들이었다. 그날 연변주 아동문학학회에서는 나의 10년 동안의 수고를 기리어 공로패를 증정했다. 내가 회장직으로 있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들의 작품이 한국의 월간 아동문학 잡지, 중국 조선족 소년보, 연변 아동문학, 흥룡강 신문, 종합신문, 아동문학센터 등 잡지에 실렸는데 발표 수는 360여 편이 되고 안도현 백두산 아동문학회는 2004년과 2005년에 연변 조선족 아동문학학회로부터 우수협회로 선정되었고 나는 또 2007년에는 연변주 조선족 아동문학회 대표단 일원으로 한국에까지 갈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우리 글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고 안도현 정부에서는 나에게 안도 명인이란 영예를 주었고 2012년 1월 16일에는 안도현 10대 도덕 문명이란 칭호를 주었다. 그 외에 나는 또 많은 작품에서 수상했는데 1995년도에 동북 조선족 신문 개통 우수통신원으로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는 중국 조선족 아동문학 탐구회에서 동시 우수상을, 한국 KBS 방송국 해외동포 수기에서 대상을, 2009년도에는 백두 아동문학상을, 2011년에는 중한문화교류협회에서 주최한 일송정 음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연변일보, 연변여성, 연변방송국, 흥룡강신문 등에서 조직한 생활수기 응모에서 수차 수상하는 영예를 지냈으며 2005년 우화 빛분나무의 고운 꿈이 의무교육 조선족 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자습 독본 5학년 상권에 실렸고 나의 사적은 201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60돌 헐레도서 사시장철 피어나는 민족 단결의 꽃에 소개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사명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이란 이 도화지에 열심히 내일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본다. 네, 지금까지 박영옥 선생님의 제15회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수상작이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서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출렁이는데 오늘 두고
고향 찾아 떠났소. 고향 찾아 어두운 밤 하얗게 새웠소. 이 몸은 한국 떠난 외로운 초배런가. 향수 젖은 마음은 시리기만 하구려. 가고픈 고향이여 보고 싶은 그 모습이여. 밤마다 그대 찾아 꿈길을 헤매노라. 고달픈 타향살이 어이하여 떠났던 곳. 부모 처자 내 영생 사고치게 그립소. 고향 찾아 험한 꽃길 몇 천리 몇 말리. 언제면은 그 품에 시름 없이 안기려나. 가고